여러분, 혹시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아주 사소한 우연에서 시작된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호기심 많은 강아지 한 마리가 인류 초기의 창의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정말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1940년 9월. 온 유럽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 중 하나가 조용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의 시작. 정말 영화 같았던 라스코 동굴의 발견 과정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냥 평범한 어느 날 오후 4명의 소년이 자기들 강아지랑 숲속을 막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가 멈춰 서더니 땅에 있는 웬 구멍에 코를 박고 막 킁킁거리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나? 소년들은 호기심에 구멍을 더 넓혀봤고 그 어두컴컴한 구멍 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손에 든 작은 램프 불빛 아래 그들 눈앞에 펼쳐진 건 바로 시간에 완전히 거슬러 올라간 태고의 걸작들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소년들이 마주했던 그 경이로운 광경, 선사시대의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불리는 라스코 동굴 안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두 번째 장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년들이 찾아낸 건 그냥 그림 몇 점이 아니었어요. 무려 600점이 넘는 그림들. 동굴 전체가 거대한 캔버스였던 거죠. 이건 뭐 한두 사람이 잠깐 그린 수준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함께 만든 일종의 공동 창작 공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벽에 그려진 그림들의 주제는 정말 흥미로워요. 대부분이 바로 그 빙하기 시대의 동물들이었죠. 막 뛰쳐나올 것 같은 말들, 거대한 들소, 위험 있는 사슴. 진짜 그 당시의 생태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많은 동물들 사이에 아주 특이한 존재가 하나 딱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새의 머리를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동물원을 더 신비롭게 만드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상상의 동물이죠. 길고 뾰족한 뿔이 2개나 달린 이 동물을 보세요. 이건 당시 예술가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린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풍부한 상상력과 신화적인 세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선사시대 예술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도 보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라스코 동굴을 둘러보고 나서 남진 말이 정말 유명하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발명하지 못했다. 와,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가 1만 7천 년 전 그림을 보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벽화들이 보여주는 구도나 색감, 기법이 시대를 초월한 걸작이라는 극찬이었던 거죠. 그래서 라스코 동굴에 선사시대의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이게 단순히 와 그림 많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시스티나 성당에 버금갈 만큼 엄청난 예술적 가치와 인류사적 의미를 지녔다는 걸 인정하는 최고의 찬사인 셈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체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예술작품을 남겼을까요? 베일에 쌓인 빙하기의 예술가들, 그들의 정체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라스코의 예술가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인류의 예술 활동은 약 4만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라스코 동굴 벽화가 그려진 1만 7천 년 전은 그 길고 긴 예술의 역사가 그야말로 활짝 꽃피었던 최고 절정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만 년 동안 쌓여온 기술과 지혜를 그대로 물려받은 당시 최고의 아티스트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작업한 방식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흙이나 돌을 갈아서 물감을 만들고 동물의 털로 붓을, 속이 빈 샛벼로는 스프레이, 그러니까 분무기를 만들어서 썼어요. 어두운 동굴 안에서는 동물 기름을 태운 램프로 불을 밝혔고요. 심지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천장의 그림을 그리려고 나무로 비계, 일종의 발판을 설치했던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이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넘어서 거의 선사시대의 공학기술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 아닌가요? 정말 대단하죠. 주변의 자연에서 얻은 걸로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로잡는 질문이죠. 바로
1만 7천 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대체 그들은 왜 이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이렇게 찬란한 예술 작품들을 남겼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설은 그냥 순수하게 예술을 위한 예술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처럼 무언가 아름다운 걸 만들고 싶어 하는 창작의 기쁨, 그 본능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어찌 보면 가장 낭만적인 설명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혹독한 빙하기였다는 걸 생각하면 다른 해석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해요. 바로 사냥 주술 이론입니다. 동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 동물의 영혼을 지배하고 오늘 사냥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일종의 주술적인 의식이었다는 거죠. 예술이 생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추측이에요. 아니면 이 동굴 자체가 굉장히 신성한 공간,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족의 신화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그림으로 가르쳐 주거나 샤먼 같은 존재가 그림 속 동물들과 교감하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로 썼을 거라는 거죠. 아까 봤던 그 새머리를 한 사람, 그게 바로 이 샤먼의 모습이라는 해석이 아주 유력합니다. 여기서 정말 기발하고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선사시대의 영화관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 예술가들이 동물 기름 램프에 그 흔들거리는 불빛을 일부러 이용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동굴 안에서 불빛이 막 흔들리면 벽에 울퉁불퉁한 굴곡을 따라 그려진 동물들이 마치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일종의 원시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노렸다는 거죠. 와, 정말 매력적인 상상력 아닌가요? 자, 이렇게 위대한 유산이 세상에 드러난 후에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보존의 문제죠. 이 라스코의 메아리를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라스코 동굴은 1963년에 일반인 출입이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내뿜는 숨결 속 이산화탄소와 인공 조명이 1만 7천 년 된 섬세한 그림들을 심각하게 훼손시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우리가 이 걸작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현대 기술을 총동원해서 동굴을 똑같이 복제한 라스코2 그리고 더 발전된 라스코4를 만들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원본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그 감동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라스코 동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원시인이라는 한 단어에 가둬뒀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우리의 아주 먼 조상들은 그냥 춥고 배고픈 빙하기를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낸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세상을 보고 느끼고 그걸 표현하고 싶어 했던 아주 정교한 정신과 창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예술가들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 한 마리 개의 평범한 호기심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 어딘가에서 또 다른 라스코가 어쩌면 어떤 호기심 많은 동물의 작은 발견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